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충무공 이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보면 그 자기 아들 3명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같이 이제 군대에 종군을 했어요. 백의종군을 2분을 하기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이게 이제 쫙 전방에 두만강 쪽에 그 녹둔도라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전쟁에 이렇게 패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 지금 이 처벌을 받는 이런 그 모습도 보이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전투도 정말 과학적으로 이 하객진을 펴가지고 포위한 다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포를 쏘게 하고 아주 전투 전략 전술의 천재였다.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 전투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도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거북선을 만든 목적은 외놈들은 그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1대1로 맞붙으면 조선의 그런 그 병사들이 백병전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은 이 정보를 미리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나라 창이 예를 들어서 2m면 이놈들은 창을 한 2.5m로 만들었어요. 창과 창이 부딪히면 제일 먼저 조선 병사들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씌워가지고 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죠? 굉장히 지금 튼튼해 보이는데 이 뚜껑을 씌워가지고 애놈들이 절대 배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넘어오면 이게 이제 이런 그 송곳 같은 걸 끼워가지고 배가 흔들리면 송곳에 찔려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거북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외놈들의 그 대장선을 재빨리 파악해가지고 대장선 쪽으로 돌격을 합니다. 돌격을 해서 이 포문으로 포를 쏴가지고 대장선의 그 밑둥을 쏴가지고 대장선이 이제 배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물이 들어오게 해서 함몰시켜버리죠. 그죠? 대장선이 함몰되게 되면 이 보통 이제 그 밑에 희와 뭐 장교들이나 병사들은 싸울 그런 그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두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잘 싸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가 전공을 세우면 성진도 하고 특진도 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열심히 싸워봤자 아무도 나를 뭐 성진시켜 준다거나 공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런 그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도망갈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선을 제일 먼저 까부셔 가지고 항상 이제 전쟁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투를 했고, 그죠? 그 이순신 장군이 이 장군이지만은 이 문과 공부도 좀 젊은 때 했기 때문에 시를 아주 잘 씁니다. 시, 그 문간의 그런 선비의 기질도 있어가지고요. 오늘 공부할 시는 한산도 야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한산도가 이게 지금 저기 그 남쪽 바다, 올풀 음자죠, 그죠? 한산도
섬에서 밤에 시를 읊었다. 그런 얘기인데, 시를 보면 수국 추광모 하니, 이 수국은 이제 이게 한산도 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섬이다 보니까 온 사방으로 바닷물이 빙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두자로 수국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여름이 가고 가을에 그 빛이 이제 찾아왔는데 점을 못 잡니다. 해가 점으로 간다. 이 5글자로 그 주변의 풍경을 아주 예리하게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그 섬에서 빙 둘러봐도 그 바다밖에 없는 그런 섬에서 가을이 오고 밤에 해가 떨어지고 이제 밤이 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 39살 땐가 통영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바다가 낮에 보면 파랗게 이렇게 이제 밝고 좋은데 밤이 되면요 이 바다가 아주 무서워요. 시커매가지고 무섭고 또 가끔 배가 이렇게 불 하나 켜고 쫙 멀리 지나가면 굉장히 그 쓸쓸하고 서글프고 아주 그 음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분은 지금 바다 한산도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 복무를 하고 있어요. 군대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적들이 기습할지도 모르고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죠? 이게 전시에는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자야 됩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제가 육군 중위 출신인데요. 저 전방에 있을 때 땅굴 속에서 OP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OP에 가 있으면요 군복을 벗지를 못합니다. 24시간 군복을 입고 자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잠잘 때는 좀 편안하게 부드러운 런닝만 입고 자거나 뭐 팬티만 입고 자야 되는데 잘 때 군복을 입고 자면요 아주 짜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전방에 있는 그 육군 초급 장교가 군복을 벗고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가면 상태라 해가지고 즉시 깰 준비를 하고 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시에 그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자체. 그런데 이 섬에 전쟁이 일어난 이 섬에 가을이 오고 밤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그 쓸쓸하고 슬프겠어요. 그죠? 그 어둑어둑해지는데 놀랄 경자에다가 차가울 한자, 추운 그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안자입니다. 기러기가 진을 쳐가지고 기러기들은 이렇게 우리 떼거지로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하늘에 보면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 기러기 떼들이 막 날아갔어요. 철새들이기 때문에 이 철새들이 진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뭔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10글자로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죠? 10글자로. 이 굉장한 문장력입니다. 모자하고 고자는 이게 그 음률인 것 같아요. 모고 같은 그 모음으로 그죠? 이게 그 지금 전쟁에서 전투 중에 이게 지금 엄청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 심리적으로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힘이 들면 어딘가 막 여행을 가고 싶고 어딘가 그곳을
벗어나고 싶고 멀리 좀 저 산 너머로 떠나고 싶고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데 이순신 장군은 아마 이 기러기 떼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이 기러기 떼를 보면서 자기는 이 군복을 입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런 심세. 이게 지금 이 군대라는 게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막 옛날에도 빠따를 쳤어요. 빠따.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저기 저 뭐 원군 장군도 빠따를 쳤다고 하는데 이제 그 권율 장군이 찾아와 가지고 빠따를 쳤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공격 안 한다. 그리고 이 조정에 있는 문신들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이게 이제 입만 살아있는 애들. 이제 머리는 좀 좋은 사람들이겠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니까 머리는 좋은 사람들인데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이 그냥 머리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 중앙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작전 명령을 다 내려버립니다. 뭐 선제 공격을 해라, 뭐 기습 공격을 해라, 뭐 좌에서 우로 공격해라. 좀 현장의 그 실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 하나 죽는 거는 좋은데 애꿎은 그 병사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명령을 안 따르게 됩니다. 그죠? 중앙에 있는 문신들의 명령을 안 따르게 되면 이제 이게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뭐 명령 불복종죄로 막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빠따 맞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막 요즘으로 치면 보직해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문신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뭐 좌로 공격해라 우로 공격해라 명령을 내리는데 이순신 장군이 따르지 않은 것도 여러 번 있고 또 수시로 이제 또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타자 치는 게 아니고 먹을 갈아가지고 큰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중간에 틀리면 뭐 삭제하고 다시 쓸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그런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전쟁에 바빠가지고 보고서를 제때제때 안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순신 장군을 또 명령불복죄나 뭐 이런 걸로 몰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자살을 한 게 아니냐. 뭐 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갑옷을 벗어버리고 적탄에 맞아 자살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시절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죠? 전쟁을 이겨도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지면 짓다고 그냥 바로 빠따치고 이등병 강등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심전전야라 우심 걱정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지금 이 전투와 전쟁을 이겨서 외놈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런 그 엄청난 그런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전야 그죠? 이게 굴을 전자인데 뭐 자로굴로 우로굴로 우리 군대 가면 유격 받을 때 자로굴로 우로굴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괴로워가지고 밤에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자다가 왼쪽으로 돌아눕고 또 좀 자다가 또 오른쪽으로 돌아눕고 이렇게 밤새도록 못 자고 이렇게 가면 상태 그죠? 최전방에서 지금 가면 상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뭔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죠? 보초 쓸 때 그런 심정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군대 전체를 작전 지휘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뭐 5만 분의 1 같은 뭐 최첨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첨단 관측 쌍안경이나 뭐 이런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통신 무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로 달리고 뭐 이런 통신도 없고 이런 시기에 지휘를 하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그죠? 이게 전화기로 뭐 명령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전쟁을 이겨야 하는데, 우심, 이 괴로운 마음에 자로 구르고 우르 구르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좌늘은 이제 이게 남을 잔돈할 때 그 잔자인데, 남은 달빛이니까 이거는 이제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달빛이 거의 끝날 무렵, 날이 밝을 무렵에 잠시 또 눈을 떠보니까 빛이 나는데, 활과 칼을 비추고 있다. 이게 막 정신이 번쩍 트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게 지금 전쟁통이구나. 전쟁통이구나.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떠나고 싶은데, 아마 이순신 장군의 이 마음은 경한 안진고, 여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떼들이 진을 치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구나. 여기에 뭔가 자유롭게 홀홀 떠나고 싶은 그 심정이 녹아 있고요. 여기에 잠을 못 자고 자로 굴러 우로 굴러 걱정을 하다가 새벽에 또 눈을 떠보니까 활과 칼이 내 눈에 번쩍거린다는 거죠. 이게 전시 상태에 이순신 장군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5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청년인데, 청년에 이 파란만장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쟁터에서 적탄에 맞아가지고 참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정심을 알아가지고 이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충무공, 또 뒤에 최종적으로 영의정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영의정으로 추정됐고, 이순신 장군의 그 후손들도요,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기여를 많이 했고, 이 덕수이 씨인데요. 이 덕수이 씨들이 그 이율곡 선생도 덕수이 씨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 명문 집안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이 충무공 선생에 대한, 저도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난중일기를 보고 약간 마음의 이안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지금 군대 그 BOQ 침대 위에 들어누워 있고 낮에 잠깐 훈련하고 하는 것은 이건 신선노름이구나, 이런 그 위안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충무공의 시를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